스쿠무쿠노의 중 옹리 미천인 3월의 어느 날 프린스턴의 쓸쓸한 연구실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통의 비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지탱하던 가장 오래된 직위이자 50년 세월 무어 동안 자신의 모든 기이한 영감을 가장 먼저 들어주었던 유일한 대화 상대 미셸 베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소는 물리학계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맴돌 때 그가 주저없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상의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소였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인슈타인이 몇 주 내내 밤낮으로 함께 산책하고 열띠게 토론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던 바로 그 남자였죠. 실제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린 그 유명한 1905년의 논문에서 아인슈타인이 감사의 가이실로처 인사를 전한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딱 한 명, 바로 미셸 베소였습니다. 베소는 4월 15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아인슈타인은 베소의 유가족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이후 70년 동안 물리학 교과서에서 수많은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고 물리학자들의 새벽녘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셸은 나보다 먼저 이 이상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분이라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끈질긴 환상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세요. 아인슈타인은 지금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값싼 위로를 건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후 세계나 종교적인 믿음, 막연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물리학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친 그 물리학이 시간에 때에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질문인데 지오리 지구부이는 대보리 요카가요. 그리고 그 물리학이 말하는 진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피부로 느끼는 모든 감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장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어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들은 어딘가로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말이죠. 이 감각은 너무나 강력하고 절대적이어서 감히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은 물리학의 그 어떤 방정식에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은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똑같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전자기학 방정식들도 시간의 방향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이죠. 양자역학의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에르빈 슈레딩거의 방정식 역시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든 똑같은 결과를 내놓습니다. 아인슈타인 본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들도 시간의 앞과 뒤를 전혀 구분하지 않아요. 단 하나도, 정말 단 한이죠. 하나의 방정식도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입자와 장,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존재하는 가장 깊은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방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물리적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다음 그걸 되감기로 틀어본다고 해보세요. 물리 법칙들은 여전히 아무런 모순 없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깨지거나 고장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서 이토록 강력하게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흘러간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 답은 딱 한 군데에 있습니다.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죠.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입니다. 식탁에서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들이 스스로 스르륵 모여들어서 다시 멀쩡한 컵으로 조립되어 식탁겠죠. 위로 튀어오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양초는 타들어가며 녹아내리지만 녹았던 촛물이 스스로 뭉쳐서 새 양초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근본적인 법칙이 아니라 통계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건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요 있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지 입자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개별 입자들의 상호작용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은 완벽하게 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시간, 과거를 무의 세계로 휩쓸어 가버리는 그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강물. 같은 흐름은 사실 우주의 가장 깊은 방정식들 안에는 아예 적혀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건 원인이 아니라 단지 수많은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죠. 그 편지를 쓰고 정확히 5주 뒤 아인슈타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물리학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만약 물리학의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배소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사라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본인에게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견했던 시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무언가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간다. 여러분의 지어 머릿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대답은 사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하나 증명해 냈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에이 그럴 리가요. 1초는 나한테나 당신한테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1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매일매일 겪은 현실이 그렇고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한 진리니까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 안에 있는 시계는 땅바닥에 가만히 놓여 있는 시계보다 더 느리게 똑딱거립니다. 이건 기계의 측정 오류나 눈속임이 아니에요. 시간 그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그저 칠판 위의 이론인 줄 아시나요? 스소더드 주진물론인 비산 질세그리려 즉시 어벌로자지의 허리티기라이는 두 물리학자는 이 미친 소리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정밀한 원자시계들을 민간 상업용 비행기에 싣고 지구를 한 바퀴 뱅글뱅글 돌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 하늘을 날았던 그 원자시계들과 땅에 얌전히 놔두었던 원자시계들의 시간을 비교해 보았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수십 년 전에 종이와 펜만으로 예측했던 바로 그 오차만큼 정확하게 두 시계의 시간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닌 시계와 땅에 머물러 있던 시계에게 시간은 다르게 흘렀던 겁니다. 이건 무슨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류가 직접 실험으로 측정해낸 실제 역사죠. 게다가 이런 시간의 차이를 느끼기 위해 꼭 거대한 로켓을 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집 사람은 아주 미세하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높이에 따라 지구의 중력이 미세하게 달라지고 중력 역시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층수 정도의 차이로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아주 찰나의 미미한 차이일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 머리 위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의 궤도쯤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곳의 중력과 속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의 오차가 꽤 커서 만약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적용해 이 시간차를 매일매일 교정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몇 킬로미터씩 엉뚱한 길을 안내하게 될 겁니다. 블랙홀의 가장자리 즈음으로 가면 이 차이는 극단적으로 변해서 그곳에서는 시간이 사실상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간은 모두를 위해 똑같이 굽이쳐 흐르는 보편적인 강물이 아닙니다. 시간은 기하학적인 차원 중 하나일 뿐이며 그 기하학적 구조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 모든 사람, 모든 물건, 공간의 모든 점들이 각자 자기만의 각재를,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그저 눈앞을 휙 지나가는 무언가가 아니라 공간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물리학자들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이라는 1차원을 하나로 묶어서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4차원의 시공간 구조 안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그곳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존재하듯 모든 사건들 역시 시공간의 특정한 좌표 안에 고정되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곳에 없다고 해서 그 장소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20대 젊은 시절을 보냈던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부산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떠났다고 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도상에서 증발해 버렸나요? 아니죠. 여전히 그곳에 똑같은 위도와 경도의 좌표 위에 여러분이 걷던 그 골목길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도시가 존재하기를 멈춘 건 아닙니다. 물리학은 과거의 시간 역시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날은 과거에 일어난 뒤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시공간에 고정된 좌표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라는 순간만큼이나 생생하고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영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순간,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어느 따뜻했던 늦은 오후, 그 순간들은 모두 시공간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결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서 그곳으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뿐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헤르만 바일은 이 기막힌 진실을 뇌리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객관적인 세계는 그저 존재할 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흐른다고 부르는 현상은 우주라는 세계 자체가 움직이거나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 있는 거대한 4차원의 구조물 속을 우리의 의식이 차례차례 이동하며 경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죠. 마치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읽고 페이지를 넘겼다고 해서 지금껏 내가 묘월을 라이띠 이상고 라일러디 아니죠.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현재 페이지보다 앞쪽에 여전히 잉크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블록 우주, 블록 유니버스 또는 영원주의, 에터널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시인이 쓴 은유적인 표현이나 물리학 변두리의 철학적인 공상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진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낸 결과물입니다. 이 블록 우주 안에서는 여러분의 10번째 생일 파티가 수십 년 전 그때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눴던 모든 대화,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 가슴 벅차게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그 4차원의 거대한 구조물 안에 정확한 좌표 위에 핀으로 꽂아놓은 것처럼 영구적으로 고정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과거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그토록 뼈저리게 느끼는 걸까요? 물리학의 말대로라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시공간의 그 좌표에 존재하고 있다는데 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물리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하루 24시간 매 초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과 깊게 닿아 무너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기억과 슬픔 그리고 상실이라는 감정이 왜 마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물리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물건 아무거나 하나 집어보세요. 물컵도 좋고 TV 리모컨이나 볼펜도 좋습니다. 손에 쥐었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보세요.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거나 튕겨 구르거나 대굴대굴 구르겠죠. 모두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거꾸로 돌려보세요.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이나 굴러간 리모컨이 스스로 둥둥 떠올라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로 합쳐지며 여러분의 손안으로 쏙 들어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잘 안 되시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그 상상을 끝마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그 이미지를 거부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뻔한 대답은 원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깨진 유리는 알아서 붙지 않잖아. 야입니다, 젠도월이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뭘일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유에 대한 진짜 흐름, 설명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현상을 말만 바꾸어서 반복한 것에 불과하죠. 진짜 물리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유리컵이 멀쩡하고 온전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배열의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컵이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수십억, 수백억 가지가 넘지요. 물리학은 말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항상 가능성, 즉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질서 정연한 상태보다는 무질서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무한히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단 하나의 가능한 상태와 수십억의 가능한 상태가 벌이는 싸움. 이것이 질서와 혼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지오그스, 놀랍게도 이 엔트로피의 차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 여러분이 가진 기억, 그리고 누군가를 잃었을 때 밀려오는 끔찍한 고통까지도요.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뇌 역시 저 바닥에 떨어진 유리컵과 똑같은 물리법칙을 따르는 물리적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순간은 여러분의 신경세포 연결망, 단백질 구조, 뇌의 물리적인 형태 속에 흔적과 자국을 남깁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엔트로피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주를 맹렬하게 밀어붙이면서 그 지나간 길 위에 끊임없이 물리적인 신호들을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발자국이 생길 수가 없죠. 다 타버린 성냥개비는 새까만 재라는 흔적을 남기지만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새까, 성냥개비 안에는 미래에 타오를 불꽃의 흔적이 들어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 속에 시간이 흘러가는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엔트로피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뻗어나가고 여러분의 뇌 역시 그 거대한 엔트로피 증가 과정의 일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자꾸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묵직한 감각,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나를 미래로 멱살잡고 끌고 가는 듯한 그 거센 물결은 사실 시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무질서가 증가하는 현상, 즉 엔트로피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아무런 단서 없이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뇌가 과거의 흔적들을 계속해서 쓸어 담으며 축적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엔트로피는 사실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너무나 똑같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에서 머리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감정적인 타다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겪는 그 지독한 슬픔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나누는 새로운 대화, 새로운 순간, 새로운 흔적들의 흐름이 끊임없이 내 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흐름이 툭 하고 칼로 자른 듯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거기에 더 이상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지 않는 겁니다. 책상 서랍 속에 간직해둔 빛바랜 사진들,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스마트폰의 음성 메시지,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푹 꺼진 소파의 자리, 이것들은 엔트로피가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겨둔 물리적인 흔적들입니다. 누군가가 여기 확실히 존재했다는 증거들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뇌는 갑자기 이 흐름이 끊겨버린 것을 거대한 결핍이자 부재로 인식합니다. 예전엔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차 있던 곳에 덜컥 찾아온 숨막히는 정적처럼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가슴이 아픈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우주에서 소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새로운 흔적들의 흐름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해 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베소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자 했던 결코 값싼 위로가 아닌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과학적 진실 말입니다. 물리학은 새로운 흔적의 흐름이 끊겼다는, 몇이 시공간에서 그 사람의 좌표가 통째로 삭제되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무 아침이나 하나 떠올려 보세요. 식탁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던 햇살,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커피잔, 무심코 건네던 다정한 목소리. 그땐 몰랐겠죠. 그토록 평범했던 순간을 평생 동안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기억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침은 여러분의 신경세포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꺼져가는 환영이나 유령이 아닙니다. 블록 우주의 관점에서 그 평범했던 아침은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이나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확고하게 지금 당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 창문으로는 여전히 그날의 햇살이 떨어지고 있고, 커피는 여전히 따뜻하며 그 목소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엔트로피가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미래 쪽으로 등 떠밀고 있고,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가 과거로의 유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좌표에 다시 도달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공간의 좌표는 여전히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좌표 안에 누군가가 그 순간을 여전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지까지는 물리학이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방정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의식에 관한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그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우주에서 삭제된 게 아닙니다. 우주는 자신의 방문 기록을 포맷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 과거는 정확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겨둡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우리에게 이 모든 사실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엔트로피에 떠밀려 계속해서 미래로 내동댕이 쳐지면서 새로운 흔적들을 꾸역꾸역 쌓아가고, 예전의 흔적들은 점점 손에 닿지 않는 아득한 곳으로 멀어지기만 하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남은 시간이 고작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감정으로 이어지며 끝을 맺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베소의 가족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은 1955년 3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주 뒤 그 역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5주 동안 이 위대한 천재의 머릿속에 정확히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평생 50년을 바쳐 완성한 물리학이 바로 이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순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단순한 기억이나 흔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지우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 속에 진짜 좌표로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만약 아인슈타인의 이 물리학이 맞다면 아인슈타인은 결코 허공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의 시공간 좌표는 든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부터 눈을 감은 날까지 그가 존재했던 모든 모습, 그가 떠올렸던 모든 기발한 생각들, 베소와 함께 스위스 베른의 조약돌 거리를 걸으며 나누었던 모든 열띤 대화들이 그 4차원의 기하학적 구조 안에 미동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금 이 순간만큼이나 뚜렷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베소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모든 소중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물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좌표 안에 존재한다고 칩시다. 근데 전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일요일 아침에 동네 단골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물리학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상적인 만남을 다시 돌려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 좋은 가벼운 위로도 아니고,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는 종교적인 약속도 아닙니다.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토닥이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어쩌면 마음에 받아들이기 훨씬 더 버거운 무언가입니다. 물리학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우주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주는 그 사람의 시공간 좌표를 싹 지워버리거나 남은 용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비워버리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파일 삭제를 위한 휴지통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엔트로피는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전진할 겁니다. 여러분 역시 새로운 일상의 흔적들을 쌓아가며 끊임없이 앞으로 밀려갈 테고 사랑했던 사람의 그 좌표들로부터는 하루하루 더 멀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좌표들은 여전히 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린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시간 속에서 그들을 지나쳐 계속 앞으로 이동해 온 것뿐이죠. 그들이 사라져버린 것과 내가 그들로부터 멀어진 거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말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예 사라져버린다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엔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며 완벽한 텅 빈 공백만이 남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저 멀리 이동해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등 뒤로 남겨둔 것들은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내 손은 닿지 않겠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구체적인 순간, 무심코 내뱉었던 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삼켰던 말, 그날 드리워졌던 묘한 빛의 온도, 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정확한 장소. 그 순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단 1%도 덜 진짜인 게 아닙니다. 한때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린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땅바닥만큼이나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확고한 시공간의 한 좌표입니다. 그 좌표 안에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무언가를 생생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 인간이 만든 어떤 방정식도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순간의 알맹이가 텅 비어버리거나 증발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우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아인슈타인은 이 모든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마음에 그리 후른 의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안 게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밤낮 없이 칠판 앞을 서성이며 방정식들을 들여다보고 우주의 맨 얼굴을 마주했을 때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인간의 감정과 어긋나고 불편하더라도, 아무리 기괴하게 느껴지더라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180도 정반대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물리학자들에게라는 그의 말은 결코 지식인의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천재 물리학자로서 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정밀하고 완벽한 진단이었죠. 평생을 나눴던 친구 배소의 유가족에게 그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정직한 인사였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 텅 빈 곳으로 허망하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주라는 곳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은 이미 이 거대한 4차원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안에 쓰여 있습니다. 미래 조각조각 보존될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미 온전하게 존재하는 형태로 말입니다. 탄생의 첫 울음부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전체가 통째로 완성된 채로요. 모든 시절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이제는 잊힌 줄로만 알았던 밤샘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미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죠. 기하학적인 우주의 법칙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지나쳐온 그 과거들은 절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여러분이 두고 온 바로 그곳에 아주 안전하게 영원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이 어떤 차례요 의미로 남을지 긴 여운을 안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